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 백년 명예이사장이 임명된 지 9시간여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등 자신의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자 당에 부담이 된다며 물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 검찰의 SK그룹 수사가 노소영 관장이 청와대 경영 비리를 알리면서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원에 이 같은 주장을 했고 노 관장 측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최 회장 측의 억지라며 맞서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민주화운동 출신 기업가인 이래경 씨를 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었지만 적임자냐는 논란이 일자 조금 전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래경 위원장은 천안함 자폭설부터 코로나 미국 기원설까지 과거 지나친 음모론 발언 등이 문제가 되며 무슨 혁신이냐는 내부 비판도 제기됐었습니다. 곧바로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고석승 기자, 오전까지만 해도 당 지도부에서는 이 위원장이 문제없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자진 사퇴를 했네요. 네, 오늘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임명 사실을 깜짝 발표한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조금 전 사의 표명문을 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임명 한나절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이 위원장은 사의 표명문에서 마녀 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역사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저로 인해 야기된 이번 상황을 매듭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혁신위를 어떻게 꾸리느냐는 것도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래경 위원장이 임명되면서부터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러났지만 이래경 위원장이 누군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준다면요. 네, 이 이래경 위원장은 민청년 발기인 출신으로 과거 민주화 운동을 오래 했던 인물입니다. 기업가로도 활동하면서 진보 진영에서는 시민 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친명 인사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친명계가 아닌 김근태계라면서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는데요. 오후까지만 해도 임명 철회는 없다는 게 당 지도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발언 논란이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이래경 위원장은 그동안 소셜미디어 등에 자신의 생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 그 발언들이 논란이 된 겁니다. 미 패권 세력이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해 남북 관계를 파탄냈다거나 코로나 진원지가 미국이란 취지의 주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천안함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내일 현충일을 앞둔 시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됐는데요. 발언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지도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씨가 천안함 사건 조작이다, 푸틴은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네,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검증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사라는 비판 목소리가 커졌고 당 지도부는 오후 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결국 당 지도부가 이래경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논란을 매듭짓는 쪽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새로 임명된 혁신위원장이 하루도 안 돼 자진 사퇴한 데는 임명 철회를 요구한 비명계 움직임도 컸다는 분석입니다. 분당 얘기까지 거론될 정도로 당 내분 상황이 갑자기 심각해졌고 결국 당 지도부가 조기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래경 위원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비명계에선 즉각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과격한 언행과 음모론 주장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공개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 위원장이 과거 이재명 지사 시절 구명운동을 펼치는 등 사실상 친명계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계파 갈등에 불을 질렀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위원장은 이 대표를 개인적으로 응원하지만 친명계로 분류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당 지도부 역시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이었다며 위원장이 되면 표현을 조절할 것으로 본다면서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가 분당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사당화를 완성시켰다며 당을 둘로 나누겠다라는 의미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당 내에선 이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분당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내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당 지도부에서도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조기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퇴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만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과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최 의원이 관련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강욱 의원은 협잡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옵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실로 갑니다. 어떤 자료 좀 입수하러 오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관련인가요? 오전에 최 의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의원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주 MBC 기자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한 지 일주일여 만입니다. 경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일부가 새나간 꼭지점에 최 의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미 압수수색한 MBC 기자가 최 의원실에서 정보를 받아 유튜버 등에게 건넨 정황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의원은 MBC 기자 등 관련 인물들을 전혀 모른다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관을 동원해가지고 모종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함께 협잡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모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이나 MBC가 제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찰이 법원의 영장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실질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부터 오염수가 방류될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합니다. 이제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을 운영 중인 도쿄전력이 오늘 밤부터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에 바닷물을 넣는 작업에 들어간다고 후쿠시마 중앙TV 등 지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원전에서 약 1km 떨어진 바다까지 해저 터널을 통해 오염수를 내보낼 예정인데 여기에 바닷물을 채워놔야 방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방류를 위한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마지막 현지 검증이 끝나자마자 바닷물 유입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우리나라 등 주변국 이해나 동의 없이도 방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この報告書もしっかり受け止めた上で我が国は国内の手続きを進め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その際にもぜひ、韓国側とはこの意思疎通を図りながらこうした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했지만 올여름 방류 목표는 변함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라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실시한 국민 제안 토론에서 참여자의 97%가 현행 징수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KBS는 수신료 통합 징수가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생기고도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시야가 확보되고 또 신호가 있는 대로에서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 이면도로는 더 위험한 게 현실입니다. 이혜선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차로를 바꾼 시내버스는 사거리 쪽으로 속도를 높입니다. 우회전 신호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보행 신호를 보고 달리던 8살 아이는 그대로 버스와 부딪힙니다.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난 조은결군 사고 모습입니다.
큰 길이라 시야가 확보됐고 신호도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던 차량이 방향을 바꿉니다. 작은 아이가 서 있었고 운전자는 보지 못했습니다. 경기 안성 이면도로에서 두 아이가 숨진 사고 장소도 차도와 보도 구분 없는 작은 이면도로였습니다. 이면도로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도 없습니다. 그 지점은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는 걸로 일단 판단은 되는데 하지만 신호가 없고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는 이면도로가 더 위험합니다. 구조물이 시야를 가리거나 반사경과 속도 방지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차량들과 보행자들이 뒤섞이는 이면도로. 직진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나오면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다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가 없더라도 방향을 바꿀 때는 잠깐 정지하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그 이면도로에도 횡단보도 설치가 의무화가 돼야지 설치되면 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적으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가 되겠죠. 이면도로에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따로 부과하지 않은 건 어쩌면 당연히 멈춰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또래를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은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진범이 따로 있다고 거짓 진술을 했던 게 주말 사이에 알려지기도 했는데 유치장에선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정유정은 사과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체포된 뒤 진술이 바뀌어 왔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다고 했다가 우발적인 살인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계속 나오자 살인이 해보고 싶었다고 자백했습니다. 고개는 숙였지만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입니다. 이런 정유정, 지난주 유치장에서 엿새를 보내는 동안에도 별다른 흔들림이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통 살인 같은 큰 사건 피의자들은 불안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데 정유정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건 뭐 전혀 없어요. 식사도 뭐 잘하는 편이고. 예. 평범하게 그냥. 하루 3번 식사는 다 챙겨 먹었고 잠도 잘 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치장 안에서 지나치게 태연한 모습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형을 위해 또 말을 바꾸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 프로그램을 즐겨봤다는 진술을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싸움을 시작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조 원대 이혼 소송을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2011년에 있었던 SK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노 관장의 제보로 시작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 회장 측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는 노 관장의 의지가 없었다는 근거로 된 건데요. 노 관장 측은 이혼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검찰은 2011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년 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횡령 가담 혐의는 인정하셨습니까? 그런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당시 수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 회장 측이 노 관장이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A씨에게 제보해 수사가 시작됐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들었다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서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근거로 삼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노 관장 측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며 외도를 하고 있던 최 회장이 이혼의 책임을 돌리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A씨는 재판부에 최 회장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A씨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위기 신호를 보내도 정부에서 알아채지 못해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정인아 기자가 함께 다녀봤습니다. 주민들 여럿이 동네 곳곳을 돌기 시작합니다. 우편함엔 안내문을 넣고 대문엔 전단지를 붙입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민센터로 연락달라는 내용입니다. 집집마다 확인도 해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나 식당에도 적극 동참할 걸 호소합니다. 방어 들어오고 할 때 그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분들 있으면 예, 예. 주민센터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좀 안내 좀 해주시라고요.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서울 성북구 주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 지금껏 39명을 찾아냈습니다. 최근엔 택시기사로 일하다 실직한 후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내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던 60대 남성을 돕기도 했습니다. 가족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자살 충동이 굉장히 심해 있는 상태에 지인이 없는 상태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이라고 이제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는 그 계층이 되셨고요. 그리고 주거급여라고 해서 월세를 지원받는 이들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려가지고 어떻게 잘 계시는지 또 아프신 데는 없는지 뭐 또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여쭤보기도 하고 최근 5년간 고독사는 매년 평균 9%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내는 위기 신호에 조금만 관심을 더 갖는다면 사회와 연결된 다리에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요즘 집값이 일부 반등한다고는 하지만 전세는 아닙니다.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제때 전세보증금을 내주기 힘든 이른바 역전세 위험이 큰 집이 전체 전세의 절반이 넘었습니다. 대책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왜 갭 투자하다가 물린 사람을 도와주냐는 반발도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입니다. 지난해부터 고금리 때문에 내려가던 빌라 전셋값이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빌라 같은 거는 변동폭이 지금 커지고 있다고. 3억에 전세 들어왔는데 10% 내리면 3천만 원이잖아요. 아파트의 경우엔 1, 2년 새 전셋값이 2억 원 가까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러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역전세 위험 가구는 전체 전세 가구의 절반을 넘겨 지난해 1월보다 2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기존 보증금에 비해 현재 전세 가격이 평균 7천만 원가량 낮았습니다. 전세값 떨리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힘들지.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세입자 보증금을 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해야지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갭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될 수도 있고요.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는 논란일 수도 있는데 전세 금액이 하락한 금액만큼만 대출을 해주는 그게 아니라면 안 됩니다. 금융당국은 내일 회의에서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대규모 반격을 시도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만 보면 우크라이나가 여러 차례 공언한 대반격이 시작됐고 마치 러시아가 이를 격퇴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김지연 기자입니다. 들판 위에 장갑차와 전차로 보이는 차량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곧바로 폭격을 받고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폭발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격파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간 4일 도네츠크 남부 5개 전선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250여 명이 사망했고 전차 16대, 보병 전투차 3대, 장갑차 21대가 파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Своих задач противник не добился. Успеха не имел. В результате умелых и грамотных действий восточной группировки войск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쿠르츠크 지역에서도 드론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무기 지원을 토대로 대반격을 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사령관은 최대 격전지인 바흐무트로 진격하고 있으며 러시아군을 격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미국 국기, 그러니까 성조기를 흔들다
체포됐습니다. 탱크까지 동원돼 막았던 천안문 사건 34주년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시위인데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경기장 옆 철탑에 올라간 한 여성이 미국 국기를 펼칩니다. 사복을 입은 공안 요원들이 급히 올라가 여성을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현장에선 붉은색 전단지도 발견됐습니다. 정부의 권력 남용이 명백할 경우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대목이 포함된 미국 독립선언문이었습니다. 천안문 사건 34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벌어진 일입니다. 시위 도중 붙잡힌 여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상황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천안문 사건에 대한 추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외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자유를 달라며 내걸렸던 현수막 시위도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홍콩에선 어제 천안문 시위 34주년을 추모하려던 시민 1명이 체포되고 23명이 연행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쓴 22살의 청년. 하지만 음악의 시작은 남들보다 무척 늦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정수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떨림은 잠시였습니다. 전주가 시작되자 22살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는 실력과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크게 긴장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중학교 3학년 때 시작한 성악. 발성을 다지는 데만 2년이 걸렸습니다. 늦었다면 늦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빠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음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고민도 했지만 노력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본인이 기뻐하면서 거의 막 울다시피. 독일어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괴테의 시를 읽었고 해외 성악가들 발음을 끊임없이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하루 종일 흥얼거리면서 다닐 정도로 매우 열정 있는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록 음악을 하고 싶었던 소년. 좋아하는 팝은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가요는 유재하의 가리워진 길을 꼽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최고가 됐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대선배 조수미의 조언을 마음에 새깁니다.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좀 더 겸손하게 정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이제는 클래식까지입니다. 한국인이 우승하지 않은 국제대회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클래식의 변방이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조성진을 시작으로 임윤찬까지 한국 클래식은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퀸 엘리자베스 콩쿨만 해도 한국인이 벌써 5번째 우승입니다. 한국 음악가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도 신기하게 바라본 이 현상, 비결을 분석하는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Koreaner sind die Sizilianer von Asien. Koreaner haben sehr viel mehr Temperament. Es ist sehr schnell von innen etwas von Inneren zu bekommen. 한국 음악가들은 기교는 훌륭하지만 감정이나 표현력은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걸 극복했다는 겁니다. They found the perfect match between technique and expressivity. 장르를 가리지 않는 한국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도 한몫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을 응원해 주시고 열성을 보내주시는 마음은 정말 세계에서 1위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높아진 위상 덕에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이제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을 배우러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는 북한산 국립공원 등산로에 가봤습니다. 누군가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산림청은 뒤늦게 강제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한 등산로입니다. 그런데 산길 옆에 낡은 철조망이 쳐졌습니다. 접근을 막는 팻말도 붙었는데 더 가까이 가보니 웬 낯선 집이 보입니다. 집 앞에서 갑자기 고성이 오갑니다. 계속 연락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6월 말까지. 80대 박모 씨는 국립공원 안에 집을 짓고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 안엔 오래된 가마솥, 선풍기, 라디오가 보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토끼 6마리가 있습니다. 배추를 먹고 있습니다. 키가 큰 잣나무 옆에 개들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박 씨가 국유지에 허락 없이 살고 있다며 불편하다는 반응입니다. 여기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기라니까요. 들어가 본 적은 있으세요? 못 들어갑니다. 개가 처음부터 뭐 입구에서부터 막 마구 짖어대니까. 좀 좋진 않죠. 좀 자유로운 공간인데 좀 무섭기도 하죠. 박 씨는 버려진 동물을 키웠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들이 박 씨를 찾아왔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바로 옆에 군 작전 시설도 있습니다. 시공일자를 보니 1968년입니다. 박 씨는 1968년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 이후 우리 군을 돕다가 이곳에 살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한탄강에서부터 동두천 의정부를 지나서 이쪽으로 공격을 해오는데 청와대 공격 루트라고 이게. 이미 자신은 50여 년 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겁니다. 지자체와 산림청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거기가 북그림이고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청은 2014년이 돼서야 박 씨가 무단 점거했다며 1년에 20만 원씩을 내라고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주 박 씨에게 스스로 집을 빼라고도 했습니다. 인지 자체가 안 됐었으니까요. 일단은 자진 철거를 몇 차례 이제 통지를 해야 돼요. 박 씨는 더 이상 개를 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곳을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즉 나가라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가야지 그거는. 간수법도 법이라고 하잖아요. 산림청은 강제 철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없어지면 좋죠. 좋은데 저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텐데 구청에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저런 사람들 도와주면서 저거 없애는 방법을. 국립공원에 수십 년간 방치된 집, 그동안 산림청과 지자체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사이 국유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학교 쉬는 날 택배 일하는 엄마를 도우러 나섰던 15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택배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혔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택배 트럭이 교차로 정지선 멀리서 대기합니다. 오른쪽 좌회전 차량들이 차선을 넘어 들어올까 안전거리를 둔 겁니다. 신호가 바뀌고 서서히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순간 흰 승용차가 달려오더니 그대로 부딪힙니다. 트럭은 180도 돌아 굴러갑니다. 평소 안전운전 습관도 소용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트럭 조수석엔 택배기사 엄마를 따라 나온 15살 이모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없어 보였고 바닥에 피들이 자꾸 이렇게 여기가 내리막길이라 흘러내려오고 있었고. 이군이 다니는 중학교는 오늘 재량 휴업이었습니다. 쉬는 날 아이인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엄마 일을 도우러 새벽부터 나섰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말에 엄마 아빠 일을 많이 도왔나 봐요. 착한 학생인데. 엄만 크게 다쳤고 아이는 이제 돌아오지 못합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의 신호 위반과 과속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15살 아이들이 포함된 조직이 마약을 팔았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마약이 아닌 것처럼 속여서 억지로 피우게 했고 돈을 뜯어내거나 성매매를 시킬 계획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갑자기 들어온 경찰에 놀라 피의자는 감던 머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진술 거부해도 되고 번호사 사진할 수 있고. 10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팔아온 21살 조직 우두머리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동네 후배 3명과 A4 용지 2장 분량 대마 유통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 역할을 나눈 4명짜리 이 조직엔 15살 미성년자가 2명이었습니다. 마약 팔 곳은 뻔했습니다.
경기 수원과 용인에 오피스텔을 얻은 뒤 동네 후배들을 불렀습니다. 술을 먹이고 전자담배를 피우게 했는데 합성 대마를 넣었습니다.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그 액상으로 된 합성 대마 카트리지를 끼워서 피우게 되면은 대마라는 사실을 모르고 피우기 싫다고 하면 강제로 입을 벌려 들이마시게 했습니다. 중독시켜 계속 마약을 팔거나 이 장면을 촬영해 돈을 뜯을 목적이었습니다. 마약에 취하면 성매매를 시킬 계획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마약을 사서 투약한 건 18명, 중학교 3학년 학생도 있었습니다. 마약 시장이 커지면서 판매자도 구매자도 10대인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초등학생 4명이 신체를 노출하는 이른바 바바리맨을 뒤쫓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계속 쫓아가면서 정보를 알려준 덕분에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멈춰서더니 바지에 손을 올립니다.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자리를 벗어납니다. 이 모습을 초등학생이 지켜봤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추적했습니다. 남성 뒤를 쫓으면서 경찰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주소를 얘기하고 지금 빨리 와주실 수 있냐고 가는 곳이랑 그다음에 옷 이런 거 설명해 드리고. 이 남성 결국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체를 노출하고 도망가는 이른바 바바리맨 남성은 최근 이 주위에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가시하고 갑자기 뒤로 따라오면서 야 이거 볼래? 하면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학생들과 여성들은 무서웠습니다. 여고에 스쿨버스 내리는 중에 너 저보고 조심하라고. 초등학생 4명이 끝까지 남성을 쫓았던 것도 친구와 가족들을 지키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겠지만 안 따라가면 다른 애들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때론 용감한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하루에만 배 수십 척이 오가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붉은 모래 폭풍이 집어삼키는 모습,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사막에서 불어닥치는 모래 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올해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푸른 빛의 바다 위로 거대한 구름이 들이웁니다. 알고 보니 모래를 잔뜩 싣고 온 폭풍입니다. 항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모래 폭풍이 선박을 집어삼킬 듯합니다. 현지 시간 지난 1일 이집트 전역에 불어닥친 모래 폭풍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 항로 수에즈 운하의 항구 2곳이 폐쇄됐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모래 폭풍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급히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일부는 창문을 올리고 차를 그대로 몰아보지만 얼마 못 가 한 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바깥은 한낮이었지만 모래 폭풍하는 한밤중인 듯 깜깜합니다. 수도 카이로에선 고가도로 위 대형 광고판이 넘어가면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은 해마다 봄과 여름 사이 몰려오는 모래 폭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항공과 선박이 멈춰서고 호흡기 환자가 급증하는 등 피해가 큽니다. 2년 전엔 강한 모래 폭풍 때문에 20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저초돼 수에즈 운하를 일주일 동안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만화는 안 보겠다면서 독자들이 웹툰 구독을 단체로 거부했습니다. 어색한 그림이 많아서 작품성이 떨어진다는 건데요. 제작사는 인공지능이 보정 작업만 했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공다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판타지 장르의 웹툰입니다. 첫 화가 공개되자 일부 독자 사이에서 인공지능, 다시 말해 AI가 그린 것처럼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I는 정교한 묘사에 약한데 그런 특성이 여기저기 드러났다는 주장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 침대 위에 서 있는가 하면 손가락이 너무 길고 이상하게 꺾여 있다는 겁니다. 여행 가방처럼 생긴 소품이 다른 장면에선 둥근 오크통으로 변해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몇몇 장면을 보정하는데 AI를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반응 속에 낮은 별점을 주는 독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공모전을 열면서 AI를 쓰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작가들은 일자리와 작품성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규제론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르는 사람들도 뚝딱 조합해가지고 내면은 되기 때문에 스킬이나 이런 거를 AI가 대체하면서 작가로서의 뭐 쓸모가 없어지는 작가들이 이제 다 죽겠죠. 또 AI가 기존 웹툰의 캐릭터와 화법을 마구 베끼지 못하도록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코로나 때 마스크에 가렸던 표정이 이젠 드러나면서 요즘 일본에선 잘 웃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바일 디이슈 보면서 함께 웃어보시죠.やっぱり人との出会いが増えるっていうチャンスが増える。そうすると人生が豊かになる。なのでハッピーになれる。笑顔イコールハッピーっていうのがそこがテーマです。就活っていうものには絶対に生かせると思いますし、やっぱり就活ってこういろんな人が来るわけで、やっぱり最初のこう初対面の印象っていうのはすごく大事だなと思うので。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나이지리아를 1대0으로 꺾고 4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효 슈팅은 연장전에 나온 최석현의 헤더 딱 하나였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승리했습니다. 나흘 뒤 4강에선 이탈리아를 만나는데 득점 1위 카사데이처럼 공격력이 좋은 선수가 많아서 경기를 늦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I think it's first and foremost important to show Juno's support. 이번 달 A매치에 나설 대표팀 명단에 중국에 구금돼 있는 손준호의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지난주 축구협회가 직원들을 중국으로 보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 있으니 꼭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센터입니다. 현충일인 내일은 제주도에서 오전까지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 곳곳에서 소나기가 예상이 되는데 5에서 40mm로 소나기 치고는 제법 양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좀 내리고요. 또 이 소나기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또 경북 동부 쪽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고 남부지방은 2, 3도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6도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남해안은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자, 기온은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금요일엔 수도권에서 비가 예상이 됩니다. 요즘 습도가 높지 않아서 활동하기 좋고 또 운동하기에도 알맞은 날씨인데요. 자,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알맞은 운동과 함께 음식에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운동 전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녹색 채소가 있는데요. 녹색 채소는 비타민 등이 풍부하지만 운동 전에 먹으면 식이섬유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이 발생해서 운동할 때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운 음식은 운동 중 복통을 유발하거나 캡사이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심한 운동을 했을 때 구토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자, 사탕과 초콜릿을 운동 전에 먹으면 보통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드신다고 하지만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당분을 몸에 축적을 시킵니다. 결국 체중 감량이나 근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반면에 운동 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도 따로 있습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식품으로서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되고요. 연어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풍부해서 근육 손상을 막아줍니다.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형성에 도움을 주고 특히 노른자인 비타민 D가 풍부하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에서 박원석 전 의원,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민주당 혁신위원장 논란과 또 선관위 감사원의 충돌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